보랏빛 행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피해자를 지원하는 여성단체들이 오늘 오전 서울시청으로 모였습니다. 여성의 존엄을 상징하는 보라색으로 복장을 마쳤는데요. 저희가 그 모습을 준비했습니다. 성차별, 인권 침해의 문제가 있을 때에는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직권 조사에 대한 요청을 하는 바이고요. 그 직권 조사 요청 안에는 피해자가 진정을 통해서 판단받으려고 했던 사실관계가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이 피해자를 지원하는 여성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 제출이 아니고 직권조사 요청을 했던데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진정에는 신원이 다 공개가 돼야 됩니다. 네. 신원인이 직접 가가지고 피해자 직접 가서. 예, 직접 가서 해야 되는 과정에서 지금 여성단체가 볼 때는 그 과정에서 피해자 그의 신원이 노출될 것이 우려됐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이 피해자가 직접 진정을 제출한다는 것 자체가 마치 피해 사실에 있어서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한 것처럼 받아들여질 소지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여성단체나 지금 피해자 측, 그 변호인 측에서는 이미 피해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의 피해 사실을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차원에서 직권조사를 요구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왜 위력에 어떻게 행사됐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왜 방조라는 행위가 있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확인해 달라. 그것에 따르는 대안과 대책까지도 좀 내놨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성의 존엄을 상징하는 색깔이죠. 보라색 옷을 맞춰 입은 여성들이 한 150명 정도가 거리로 나왔다고 합니다. 윤 부대변인님, 그만큼 피해자의 피해에 공감하는 여성들이 이제 많아졌다는 것이고 특히나 직접 이제 거리로 나왔다는 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만큼 답답하니까 나오신 거죠. 이 사건은요, 물론 조사 필요하고, 필요하면 수사도 하고 서울시 방조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명명백백히 알아야 하는데, 사건 발생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를 생각하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사건의 본질과는 다르게 이분을 추모하고 서울시 장을 열어서 또 뭔가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었어요. 이건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는 2차 가해를 끊임없이 받았고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우리가 상황이 이상하게 꼬이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어떻게 참을 수 있겠어요? 깨어있는 시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노가 그 의지의 표현이 오늘 이렇게 발현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요. 아픔이 아픔과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 칼럼에서 제가 본 내용인데요.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까지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사건 진행 과정에서 보면 고소장이 접수가 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그리고 이미 고인은 숨진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 상황에서 모든 것들을 다 단정하고 그랬으니 그 사람은 추모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단정을 했어야 맞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얘기는 그래서 저는 아픔이 아픔끼리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장례 절차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성단체가 추가로 또 기자회견도 하고 했잖아요. 그리고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걸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마 정치권 인사나 사람들이 저는 그런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과정에 있는데 문제는 다만 이제 수사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피고소인이 살아있을 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이제 법적인 문제의 한계라든가 그리고 또 서울시가 민간합동조사단을 하겠다고 하는데 조사 주체가 되기는 어렵다고 해서 여성단체에서 거부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방조혐의나 기존에 고발됐던 것에 대해서는 수사 진행하면 되고요. 국가인권위에서 지금 기댈 만한 데는 국가인권위원회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권위원회에서 직권이다 아니면은 진정이다 이런 걸 떠나서 이 사건에 있어서 전체적인 어떤 문제점이 무엇인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아픔을 만들었던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지. 제가 그 추모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인권위가 조사에 나설 것이고 경찰은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진실이 뭔지 사실이 뭔지를 지금 밝혀내는 건데 정부도 일단 움직이긴 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서울시 현장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그런데 여성가족부가 서울시 현장 점검을 하면 좀 이렇게 강제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긴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부는 강제권은 없고요. 전국 그래요? 부처간 협력을 하는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사실은 여성가족부가 제일 먼저 했었어야 할 일은요. 네. 피해자 2차 가해 문제라든가 피해자를 보호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점에 있어서 너무 뒤늦게 대응한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뭐 따가운 질책을 받아도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러니까 여성가족부 차원에서 서울시에 있어서 직접 조사권을 갖고 있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한지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 부처잖아요. 정부 부처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여성가족부 그동안 소극적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받아온 바 있습니다. 국회 목소리 잠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고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에는 침묵했고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에는 뒤늦게 마지못해 나서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런 행태에 국민들이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며 분노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침묵입니다. 네, 어쨌든 여가부 폐지 촉구하는 국회 청원까지 올라왔다고 하는데 이후 상황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와중에요. 피해자는 아직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피해를 묵인하고 방조했다는 혐의로 이제 서울시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조죄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도 또 공방이라고 하네요. 처벌 여부야 뭐 법적인 절차와 또 판단에 따라서 진행되니까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이 서울시 직원들이 이 비서실 직원의 호소에 대해서 무대응 또는 그냥 넘어가라는 식으로 네. 그냥 방조에 가까운 방기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비난이 있어야 하고 뭔가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개개인이 처벌받는 걸 누가 그걸 바라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서울시장 비서실의 상황, 그 6층이라고 지칭되는 예. 그 분위기, 그곳의 조직 문화, 그곳의 직원 문화, 그것이 무엇이냐? 그거 우리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물론 어제 경찰이 한 10여 명 정도 참고인으로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물론 아주 사건 초반에 고한석 전 비서실장이 한 차례 참고인으로 경찰에 출석하기도 했지만 역대 비서실장이라든지 이 사건을 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알 수 있을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지금 너무 지지부진하지 않나. 벌써 이 사건 벌어진 지 20일이 지났거든요. 그런 지적이 있어요. 좀 더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거 이번 사건 언제까지 끌고 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수사를 통해서 밝혀낼 부분이 있으면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근데 다만 이제 이런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6층 비서실에 있고 그리고 또 정무라인에 있었던 사람들이 마치 다 무슨 이걸 감춘 것처럼 예, 예. 그 안에서 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는 접근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가 그동안에 성추행 사실을 호소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호소를 했는지 과연 왜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피해자의 신호를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찬찬히 따지고 들어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인과성이 좀 명확하게 드러나야 사실은 방조죄로 처벌도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문제 있는 것처럼 접근하지는 않았으면 좀 좋겠습니다. 예. 네, 박 전 시장 실종 당일에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 남인순 의원 그동안 왜 이렇게 침묵하느냐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어제 끝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의 목소리들을 모아봤습니다. 무엇보다 피해 호소인이 현재 느끼고 있을 두려움과 당혹감에 마음이 아픕니다. 피해 호소인이 겪었을 고통에 대하여 위로와 사과를 드리며 임순영 특보한테 보고받으신 거 있으세요? 박원순 시장한테 직접 전화하신 적 있으신가요? 여성인권 대표 최고위원으로서 한마디 해주고 가시죠. 박원순 시장과 당일날 통화하신 내용은 지금 어떤 걸 통화하신 거죠?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요. 아까 제가 피해 사실을 몰랐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저부터 통렬하게 반성합니다. 너무나 참담한 마음과 자책감이 엉켜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 모기 메인 채 이야기를 이어가는 남인순 의원의 모습을 보고 오셨는데요. 한편 또 국내 미투 운동을 촉발한 것으로 알려진 미투 1호 서지현 검사 또 그동안 침묵했다는
또 비판에 또 있었는데 보름 만에 침묵을 깨고 이야기를 했는데 누구 편인지 강요에 응할 의무가 없다라는 글을 또 올려서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또 피해자 호소 이야기까지 짚어봤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